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개념부터 문제 해결에 이르는 길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EBS 수학 영역의 서영란입니다. 자, 2021학년도 9월 학력평가 2부 이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요, 문항 번호가 15번부터 같이 함께 가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최고차항의 개수의 절대값이 같은 세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있고요. 그리고 방정식의 모든 근의 합은 하고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게 무슨 단원인지 알아야지 출발을 할 수가 있겠죠. 문제를 딱 봤을 때 제시되어 있는 조건 자체가 이 2차 함수의 그래프예요.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의 절대값이 같다라는 조건도 괜히 있는 게 아니겠죠. 최고차항의 개수의 절대값이 같은 이라는 표현. 그리고 방정식의 모든 근의 합을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원명은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될 거예요. 2차 함수의 그래프. 그리고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2차 방정식까지 이제 문제를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 될 텐데, 얘네들을 그럼 이제 어떻게 풀 거냐? 그래프에 주어져 있는 점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지금 이 그래프에 있는 숫자들을 보시면 전부 다 X축 위에 있는 점들의 숫자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fx를 살펴보시면 fx에다가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고요. 0을 대입했을 때 딱 0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y의 값이 지금 얘가 0인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제시된 조건을 봤을 때 f-1 그리고 f1은 0이다 라는 정보를 하나 얻어냈고요. 그리고 이제 g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봤을 때 얘도 마이너스 2 대입했을 때 0, 1 대입했을 때 0이구나 해서 g라는 것은 마이너스 2 대입했을 때 그리고 1 대입했을 때 0이구나 라는 정보를 얻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h도 봐야 되죠? h는 1 대입했을 때 0, 2 대입했을 때 0이 나오기 때문에 h1, h2 모두 다 0이구나 라는 것을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이 문제에서 우리는 저 방정식의 모든 근의 합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거냐? 접근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 fx식, gx식, hx식이 점점점 구체화만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접근하는 방식이 식을 구체화시키면 끝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정보들을 가지고 식을 구체화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 정보를 가지고 식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인수정리예요. 무슨 정리? 인수정리. 대입했을 때 0이 나와. 그러면 그 값을 우리 기준으로 해서 인수를 가지고 있어 라는 내용. fa가 0이면 fx는 x-a를 인수로 가지고 있어요 라는 내용이죠. 이렇게 대입했을 때 0 나와. 그럼 얘 x-a를 인수로 가지고 있어. 이 정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fx, gx, hx식을 구체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fx를 어떻게 쓸 거냐면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0 나오는데 그럼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겠지. 1 대입했을 때도 0 나오는데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최고차항의 개수를 지금 현재 모르는 상태예요. 근데 fx는 지금 현재 아래로 볼록인 함수의 그래프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a라고 쓰고요. 이 a의 값은 양수다라는 조건을 붙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g도 구체화 시킬 수 있어요. g-2 대입했을 때 0 나왔죠? 그래서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갖고요. 1 대입했을 때 0 나왔기 때문에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g라는 함수는요, 뒤집혔죠? 위로 볼록이에요. 그래서 절대값은 같은데 얘가 양수였으면 얘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음수가 돼야 돼요. 위로 볼록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a라고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hx는 어떻게 될까요? hx는 마찬가지로 1 대입했을 때 0, 2 대입했을 때 0이니까 인수정리에서 x-1, x-2를 인수로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얘는 a에 x-1, x-2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내 줄 수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인수정리라는 개념을 활용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인 거 여러분들이 파악하기 위해서는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에 대해서도 사실 잘 알고 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네들을 판단할 수 있는 개념들은 옆에다가 제가 미리 따로 써드릴게요. 개념.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 a가 0보다 클 때랑 a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누어서 해석할 수 있는데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 개형,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인 그래프 개형으로 나온다 해서 얘를 a, 마이너스 플러스 a 이렇게 a가 양수인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개의 개수에 대한 개념은 요 개념을 이용하였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구체적으로 fx, gx, hx식을 다 만들어냈죠. 얘네들을 다 어떻게 할 거라고요? 전부 다 더한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문제 조건에 f, g, h를 모두 다 0이다, 더해서 0이다 했을 때 x의 값의 합을 구하는 그런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 세 개를 다 더하면 되는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더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얘네들을 몽땅 다 더했을 때 공통적인 아이들이 뭐예요? a의 x-1, a의 x-1, a의 x-1로 한꺼번에 묶으면 계산이 조금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a의 x-1로 묶어냅니다. 그러면 남는 부분이 x 플러스 1이죠. 얘도 남는 부분이 뭔가 하고 봤더니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살아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만 따로 먼저 마이너스 1만 이 안으로 넣어주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그리고 여기에 ax-1로 묶어내면 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정리를 하면 될 거예요. 는 0. 이게 f, g, h를 모두 다 더한 식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사라진 것들이 뭔가 하고 봤더니 x랑 마이너스 x 사라지고요. 남는 것은 a의 x-1 그리고 x에다가 1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돼서 마이너스 3은 0이 돼서 실근이 딱 두 개 나오네요. x는 1 또는 x는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뭐냐? 모든 근의 합을 물어봤죠? 그래서 1하고 3을 더한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 그래서 중요한 조건들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인수 정리를 활용해서 f, g, hx식을 구체화를 시키는 거예요. 얘를 왜 구체화해야 되냐? 이 방정식의 실근을 구하라면서요. 근데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지 우리가 인수분해해서 근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화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인수 정리를 활용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가 될 거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16번. 그림과 같이 두 직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직사각형이 있고요. 직사각형의 한 변은 X축 위에 있고 두 꼭지점은 지금 직선 L1, L2 위에 있을 때 넓이의 최대값은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분명히 직선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단원의 내용은 분석해 볼 건데 직선의 방정식이겠죠? 아래에다 쓸까요? 직선의 방정식.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인데 마지막 발문을 한번 볼게요. 마지막 발문을 보시면 최대값은 하고 물어봤어요. 네. 무엇의 최대값 그리고 최소값을 물어보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배운 게 몇 개 없어요. 뭐죠? 1학기에서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분명히 이 넓이식은 2차 함수식으로 나올 거다. 그래서 뭐가 있을 거다?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가 나옵니다. 2차 함수의 어차피 여기선 최대값만 물어봤으니까 최대값. 그럼 이제 이 두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얘를 최대값을 구하면 될 텐데 얘가 2차 함수식으로 나오겠구나 라는 걸 먼저 판단을 해야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넓이. 그러면 이 넓이를 분명히 식을 구체화 시켜줘야 돼요. 15번하고 똑같죠? 네, 이렇게 15번, 16번 4점짜리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식을 구체적으로 주지 않고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게 합니다. 그럼 이제 만들어 볼게요. 얘를 어떻게 만들 거냐? 그래, 그림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제시된 식을 보시면은 L1, L2를요. Y에 대해서 정리했을 때 L1은 Y는 2x 플러스 1이었고요. L2를 Y는 하고 정리했을 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체적으로 만들고 싶은 게 목표잖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요 지점에 지금 어딘지 모르니까 얘를 이제 미지수로 두고 나머지를 다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a로 두게 되면 y의 값이 결정되죠? 요 식에서 지금 이 L1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럼 y의 값은 2a 더하기 1이 될 겁니다. 2a 더하기 1.
그러면 나는 이제 여기 이제 높이를 알게 됐어요. 가로 길이 알려면은 이 여기서 x점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쭉 내렸을 때 x좌표랑 x축이랑 만나는 이 지점에 x좌표를 찾아줘야 되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y의 값이 2a 더하기 1이 나오는 x값을 찾으면 돼요. 어디서? L2에서. 그래서 y 대신에 2a 플러스 1 대입했을 때 x 마이너스 x 자리엔 뭐 나와야 되나 봤더니 2a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x의 값은 이 부호를 바꾼 마이너스 2a 더하기 3이 되겠죠. 그러면 가로 길이는 큰 값에서 작은 거 빼고, 그죠? 세로 길이는 큰 값에서 작은 것을 빼면 되기 때문에 가로 길이를 한번 구체화 시켜볼게요. 가로는 마이너스 2a 더하기 3에서 a를 뺀 값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3a 더하기 3이 될 거고요. 세로는 2a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의 두 개의 곱으로 우리가 직사각형의 넓이를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직사각형 넓이는 마이너스 3a 더하기 3에다가 2a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a에 대한 몇 차식? 2차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다가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전개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6a 제곱에 플러스 6a에다가 3a를 뺐으니까 플러스 3a가 될 거예요. 그 다음 더하기 3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계산 정리했을 때 마이너스 6을 걷어내고요. a에 얘가 2분의 1 곱해져가지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곱해져서 3a가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 돼야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6a 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a에다가 마이너스 6을 곱해서 3a 만들어내고 16분의 마이너스 6이 생겨요. 그러니까 16분의 6을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즉 얼마? 8분의 3을 추가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3을 더한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이 8분의 3 더하기 3이에요. 8분의 27이죠. 얘가 정답이 될 텐데 왜 얘가 정답이 돼야 되냐? 지금 보시면 항상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이에요. 걔랑 같이 마이너스까지 곱했으니까 이 부분이 항상 0 이하가 돼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8분의 27이 추가되는 거니까 8분의 27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 돼야 되는 거죠. 요 식이. 따라서 이 넓이의 최대값은 8분의 27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16번 넓이를 구체화시켜서 2차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는 그런 문제구나 라고 파악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17번을 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중심이 일사분면 위에 있고 X축과 점 P에 접하며 그리고 Y축과 두 점 Q 아래서 만나는 원이 있다. 원이 있다라는 얘기 나오자마자 생각해야 되는 거 원의 방정식이죠. 아, 이 문제는요. 분석해보건데 원의 방정식에 대한 내용이겠구나. 원의 방정식.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조건들을 쭉 보시면 직선들도 나와 있어요. 기울기가 2인 직선, 숫자가 나와 있으면 반드시 이용하게 돼 있습니다. 기울기가 2인 직선, 그리고 원하고 만나는 점 중에 P가 아닌 점을 S라고 할 때 QR, PS 길이가 4다. 이 조건도 되게 중요한 조건이겠죠? 그리고 나서 물어보는 게 원점 O와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는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이게 원의 방정식뿐만이 아니라 직선의 방정식도 들어가겠구나 라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발문이 뭐예요? 마지막 발문이 제일 중요하죠. 답이니까 원점과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는 하고 물어봤기 때문에 어떤 개념을 알아야 돼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얘는 반드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점 A가 x1, y1이라고 하고요. 점 B가 x2, y2라고 할 때 두 점 사이의 거리인 선분 AB의 길이는 x좌표의 차이의 제곱에 y좌표의 차이의 제곱이다. 거기에다가 루트 씌워야 된다라는 내용. 그래서 분명히 원점하고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원점은 0,0이에요. 좌표를 알죠? 그러니까 나는 원의 중심의 좌표만 알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접근할 거냐?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은 중심의 좌표를 찾으면 끝나요. 그래서 원의 중심의 좌표를 찾아야 되는데 얘를 찾기 위해서 얘가 지금 말로 쭉 설명해 놨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그림에다가 표시를 할 겁니다.
얘는 다행히도 문제에 그림을 줬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그림을 줬습니다. 근데 핵심 포인트는 뭐라고요? 우리는 중심이 궁금한 거예요. 중심과 원점 사이의 거리를 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심 좌표를 일단은 만들어 놓는 겁니다.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얘를 a, b라고 만들어 놔야지 식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a, b 값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문제 조건에서 접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접한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얘네들은 수직으로 내려 찍었을 때 반드시 90도를 이루게 돼 있습니다. 이 중심에서 접하는 지점까지 이렇게 내려 찍었을 때 얘는 90도를 이룬다.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입니다. 그래서 얘도 따로 개념 정리를 해드릴게요. 중학교 때 배웠던 중학개념 1. 뭐가 있냐? 원에서 접하는 선이 있어가지고 중심에서 얘를 내려 찍었을 때 항상 90도를 이룬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림으로 그려놨으니까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 얘가 또 어떤 부분도 있냐면 얘가 지금 이게 현이에요. R과 이 Q가 지금 현이기 때문에 이 현에서 중심까지 수직으로 반드시 내렸을 때는 이 현을 반드시 2등분한다라는 성질이 있어요. 마찬가지 논리로 얘도 지금 선분 PES, 즉 현에 대해서 수직으로 내려 그었을 때 얘네들은 정확히 이렇게 2등분을 하게 됩니다. 걔도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 2라고 정리를 할게요. 어떤 내용이 있다? 원에서 현에다가 수직으로 뭔가 중심으로부터 내렸어. 그럼 반드시 그 현을 이렇게 2등분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제가 보조선에다가 다 표시를 해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거 이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중학교 때 배웠던 원의 성질을 여기다가 다 적용을 한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얘 길이가 4였다면서요. 근데 정확히 절반이다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는 2고요. 이 길이도 2겠죠. 마찬가지로 여기 길이도 2고요. 여기 길이도 2일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정확하게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여기 이만큼이 b가 되겠죠. 아, 얘가 중심이 a, b니까 요만큼이 a인데 이만큼이 b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현의 길이가 여기가 지금 4, 여기도 4라는 얘기는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무슨 뜻이냐? 여기가 지금 A면 여기도 A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도 이만큼이 A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뭐다? 여기가 지금 직각삼각형이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A제곱 더하기 4는 B제곱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썼어요? 피타고라스의 정리. 그러면 우리가 이 지금 A랑 B 미지수가 두 개잖아요. 그럼 식이 하나 더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건 뭘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문제 보시면 조건 중에 아직 안 써먹은 게 하나 있어요. 숫자 나와 있는 조건인데 안 써먹은 조건이 뭐였죠? 직선의 기울기가 2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이 직선의 기울어진 정도가 2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얘의 기울기가 2야 라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숫자들 중에. 그럼 여러분들은 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보는 거죠. y는 기울기 자리 2x 더하기 숫자 이런 모양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직선이 지나는 점을 뭔지 알아야지 식을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따라가 볼게요. 쭉 따라가 봤더니 P라는 점이 눈에 보여요. 이 P는 뭐예요? 여기가 지금 A죠. A, 0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X가 A일 때 Y의 값은 0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네모의 안에 들어가 알맞은 말은 마이너스 2A가 되겠죠. 그래서 직선식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직선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A라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할 거예요?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개념을 하나 더 알아야 되죠. 어떤 개념?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직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랑 어떤 점? x1, y1 x1, y1이라는 점이 있어서 걔네들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되냐면 절대값 그 점을 이 직선식에 대입을 한 다음에 나누기 루트 x의 개수와 y의 개수의 제곱의 합을 씌워주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걸 써먹을 거예요. 어떤 직선에서 우리가 아까 만들어놨던 2x-y-2a는
0이라는 식이랑 중심이었던 A, B 얘네 둘 사이에 뭐를 볼 거예요? 거리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거리가 얼마다? A다. 그 거리가 A다라는 것을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 공식 그대로 적용하면 여기 A 대입하고 여기 B 대입하면 남는 거 절대값 B밖에 없죠? 절대값 마이너스 B, X의 개수 제곱한 거, Y의 개수 마이너스 1 제곱한 거 합치고 루트 씌운 게 거리 A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값 마이너스 B라는 값이 루트 5A가 되는 건데 이 B라는 거는 절대값 마이너스 B나 절대값 그냥 B나 똑같고 B는 심지어 1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얘를 양수 처리해서 나오면 그냥 B예요. 그래서 B는 루트 5A가 되는 거죠. 그럼 처음에 구했던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나왔던 식이 A제곱 더하기 4는 B제곱이었는데 우리는 이제 이 B제곱을 뭘로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루트 5A니까 얘를 5A제곱으로 바꿔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A제곱을 빼고 나면은 4A제곱이 4가 돼요. 그죠? 그럼 4A제곱이 4예요. 그럼 A제곱은 그냥 1이잖아요. 근데 A는 1사분면 위에 점이라는 조건이 분명히 붙어있죠? 그래서 A는 반드시 0보다 커야 되니까 그래서 A는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은 안 된다. 그럼 A값 찾았죠? B값도 찾았어요. 왜냐면 B는 루트 5A이기 때문에 루트 5 곱하기 1 해서 루트 5가 되는 겁니다. 그럼 중심좌표가 뭔지 이제 알죠? 중심 우리 아까 A, B라고 놨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1, 루트 5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나는 뭐 할 거예요? 중심과 원점 사이의 거리를 볼 건데 제가 그냥 중심을 C라는 점으로 둘게요. 그러면 우리가 원했던 5씩 1이는 얘네들을 제곱하고 얘네들 제곱하고 차이의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루트 6. 이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는 뭐냐면요. 쭉 한번 돌아갔을 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야 된다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려야 되고 A, B라고 놨을 때 얘네들 사이에 거리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현과 수직으로 내렸을 때. 현으로 수직으로 내렸다는 건 뭐냐면 이 직선과 이 중심 사이의 거리가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활용해야 되겠구나. 심지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도 있었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뭐까지 알아야 된다? 중학 개념까지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원의 성질을 잘 하지 못하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3가지 정도는 반드시 챙기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7번 한번 쭉 같이 봤어요. 내용들 엄청 많죠? 실제 문제 풀이는 흰색 줄이 풀인데 6줄, 7줄밖에 안 되는데 필요한 내용들은 지금 초록색으로 가득 채웠죠? 이 초록색으로 쓴 부분들은 반드시 머릿속에 입력하고 계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18번 볼 건데요. 18번 같은 유형은 되게 좋은 유형이에요. 왜냐면 얘는 지금 뭐라고 했냐면 좌표 평면 위에 점 A랑 점 B가 있는데 양수 N과 원점 O에 대해서 내분하는 점을 각각 PQ라고 뒀대요. 그리고 얘네들 지금 지나는 점을 R이라고 했는데 사각형 POQR의 넓이가 42분의 1일 때 N의 값은? 하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얘가 지금 과정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과정형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진짜 그 과정을요 여러분들이 쭉 따라가면 풀 수 있어요. 무조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다? 과정형 문제는 얘를 접근하는 방법 진짜 말 그대로 그 과정을 따라가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모 안의 문제를 그냥 말 그대로 정독하시면 끝나는 내용이에요. 네. 요즘에는 그 네모를 이제 쭉 채워갔을 때 위에 줄 한 줄만 보면 풀 수 있었던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위에 걸 못 채우면 밑에 걸 모르게끔 문제를 내기 때문에 쭉 다 따라가보서 문제를 풀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넓이가 42분의 1인데 18번 문제를 쭉 봤더니 어쨌든 얘네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내분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분석해보면 내분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근데 되게 고맙게도 내분점을 심지어 다 구해줬어요. 그래서 점 P의 좌표, 점 Q의 좌표가 다 내분점인데 얘네들의 좌표를 이미 다 구해줬다고요. 그래놓고 뭐라고 했냐면 AQ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의 n 플러스 1의 x 더하기 1 그리고 BP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하고 나왔는데 이 가조건이 뭔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이게 x 앞에 있는 개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뭐다?
기울기를 구하시면 돼요. 그럼 가가 뭐란 뜻이에요? 가는 직선 BP의 뭐다? 기울기다. 직선 BP의 기울기다. 그러면 내가 BP의 기울기를 알기 위해서 그림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그림으로 짠 하고 돌아갔는데 BP를 봤더니 아, 이 B의 좌표가 뭔지 아까 문제 조건에서 알려줬지? n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알려줬고요. 아니다, 여기 1이죠. 1,0이라고 알려줬고 이 P라는 점의 좌표는 0,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러면 P랑 B를 지나는 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X가 1만큼 증가했을 때 Y가 어떻게 됐느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 됐죠. 그래서 기울기가 뭐다?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를 이미 찾았어요. 그래서 얘가 fn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걸 한번 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나를 봐야 되는데 두 직선 AQ랑 BP가 만나는 점의 아래 X좌표래요. 만나는 점의 X좌표다. 교점의 X좌표. 얘는 방정식을 연립했을 때 연립한 방정식의 실근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개념. 만나는 점. 교점의 X좌표. 걔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셔야 되냐면 방정식의 실근이다 라고 인식을 하셔야 돼요. 방정식의 실근. 그러면 얘네 둘은 지금 뭔가 봤더니 AQ랑 BP잖아요. 그럼 AQ가 있는 식 있죠? BP가 있는 식 있죠? 얘네 둘을 어떻게 하라고요? 연립해서 방정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두 개 같다라고 둘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n 플러스 1의 x 더하기 1.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가를 채웠죠? 가는 얘였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에 x에 더하기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x좌표를 찾으면 그냥 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n 플러스 1, n 플러스 1 이렇게 분수식이 있으니까 되게 보기 불편하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n 플러스 1을 양쪽에 그냥 곱할게요. 그럼 식이 이렇게 돼요. n 플러스 1.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러면 1, 1 똑같은 거 지워내면 되겠죠? 근데 우리는 x를 구할 거기 때문에 x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x를 한쪽으로 다 정리를 하면 얘는 1 빼기 n 플러스 1의 제곱에 x. 그리고 얘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n이 되겠죠.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은 1의 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제곱 마이너스 제곱식으로 생각을 하면 1 빼기 n 플러스 1 요거랑 1 더하기 n 플러스 1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얘는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부분만 계산하면 마이너스 n이 되겠죠. 그럼 이 마이너스 n 마이너스 n이 서로 약분 되겠죠? 네, 이렇게 약분. 그래서 여기 1, 여기 1. 그러면 남는 건 뭐다? 남는 것은 n 플러스 2의 x는 1이다. 그래서 x의 값은 n 플러스 2분의 1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gn. 이게 gn이 되는구나. 이게 교점의 x좌표 나 자리에 해당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 풀었어요. 이제 쭉 가서 삼각형 POR의 넓이는 하고 나와 있어요. 그 POR의 넓이가 지금 현재 뭐라고 했냐면 POR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그리고 나 조건 n 플러스 2분의 1. 그래놓고 그 다음 조건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쭉 볼게요. 두 삼각형 POR과 QOR이 뭐 공통이고 해서 합동이다. 그래서 나온 넓이는 POR 넓이의 2배래요. 사각형 넓이가. 지금 문제 조건에 이 사각형 넓이가 42분의 1이라고 이미 나와 있잖아요. 숫자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몇 배를 하면 2배를 하는 순간 42분의 1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분의 1하고 2랑 미리 곱해서 떨어지게 하면 남는 건 요거 2개밖에 없겠죠? 그래서 n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n 플러스 2분의 1이 42분의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분모만 보면 끝나죠? 왜냐면 42라는 숫자는요 7 곱하기 6이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얘가 연속된 숫자인 거 보이시나요? 네, n이 지금 현재 자연수라서 그래요. 그래서 얘는 6 곱하기 7, 42 하면 되겠구나 해서 n 값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n은 얼마다? 5구나.
그죠? 6, 7, 42. 그래서 n은 5가 나와서 이 값이 뭐가 된다? 다가 되는구나.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 말하는 알맞은 수 K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은 FK분의 GK인데 K의 값이 현재 5이기 때문에 F5분의 G5를 찾아주시면 되고 G5는 7분의 1이죠. F5는 여기다 5 대입하면 마이너스 6분의 1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7분의 6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마이너스 7분의 6. 네. 이렇게 문제를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정형 문제는요, 진짜 말 그대로 그대로 따라와 주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교점의 x좌표, 만나는 점의 x좌표는 반드시 그 만난다라고 했던 그 대상을요, 같다라고 두고 연립해서 푼 방정식의 실근이 된다라는 거, 요거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19번 보도록 할게요. 19번 문제가 아마 되게 어렵게 느껴졌을 거예요. 두 원, C1, C2, 그리고 뭐 직선도 나와 있고 마이너스 1보다 큰 A, B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미지수가 지금 두 개잖아요? A랑 B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이 A랑 B가 지금 여기 Q점하고 R점의 X좌표구나 라는 거 정도 여러분들이 파악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처음에 쭉 읽었을 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원이 많이 언급되니까 얘는 분명히 단원명은 원의 방정식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원의 방정식. 근데 문제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무엇무엇의 넓이는, 무엇무엇의 넓이는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럼 내가 넓이를 알려면은 눈에 보여가지고 이게 삼각형이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원이면 파이 r 제곱, 공식을 내가 쓰려면 뭔가 보여야지 넓이를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조건 얘를 좌표 평면에다가 나타내셔야 돼요. 네, 좌표 평면에 나타내기. 그러면 답이 보여요. 한번 같이 가볼게요.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구체적인 식이 있어요. 직선 y는 x-2. 그럼 쟤를 먼저 그려야 되죠. 왜냐면 얘 위에 이 세 개의 점이 있고 이 세 개의 점에 대한 정보들이 지금 가나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좌표 평면상에 y는 x-2라는 직선을 먼저 쭉 그려주는 겁니다. 요렇게. 그래 놓고서는 지금 현재 P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래요. P는 그래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뭐 이런 식으로 있겠구나. 네. 그러니까 요게 P. 그리고 점 Q, 점 R이 있는데 얘네 둘 다 이 직선 위에 있거든요. 근데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B가 A보다 커야 된대요. 그러니까 Q는 뭐 어디 있고 R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Q 있고 여기 R 있구나 하고 대충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됐나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PQ를 지름으로 하는 원은 C1, QR을 지름으로 하는 원을 C2라고 하자 하는데 C1과 C2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C1, C2는요 어디에만 나오냐면 나조건에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나조건을 표현하지 말고요. 가조건 먼저 생각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얘부터 일단 보자. 그럼 얘를 보면 삼각형 OPR이면 O면 원점이거든요. 그럼 OPR을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OPR. 아, 요 삼각형의 넓이가 3루트 2란 뜻이구나. 그럼 여러분들은 요 삼각형의 넓이를 이제 식을 구체화시켜서 만들고 싶어요. 왜냐면 P라는 점은 뭔지 아는데 R만 찾으면 되겠구나. 이 넓이식을 이용해서. 괜찮으실까요? 지금 O는 0,0, P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R은 뭔지 몰라요. 근데 R은 다 뭐에 대한 식? B에 대한 식. 근데 얘의 넓이가 3루트 2라는 식을 하나 만들어줬으니 모르는 수 B 하나, 식 하나 나오면 풀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삼각형 OPR에서 내가 그래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점은 O랑 P인데 이 직선하고 O랑 거리를 만약에 구하면 이 거리를 구해버리면 아, PR 길이가 나오겠구나. 그럼 PR 길이를 알면 R이라는 점을 금방 잡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이 삼각형의 높이를 구하고 PR의 길이를 구해보도록 할 겁니다. 뭐 쓸 거라고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그래서 직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과 점
x1, y1 사이의 거리. 요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전에서도 이미 이용했었죠. 17번 문제에서. 그래서 얘를 적용을 하면 ax1, by1, c의 절대값, 그리고 x의 개수, y의 개수의 제곱의 합. 루트 씌워서 이렇게 써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원점을 그대로 갖다 대입을 하게 되면은 요 삼각형 OPR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에 해당하는 PR 길이에다가 높이에 해당하는 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면, 지금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빨리 쓰는 법 알려드릴게요. 얘가 원점이잖아요. 어차피 대입한 식에서 한쪽으로 다 넘겨가지고 절대값만 씌우면 되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00 대입해보세요. 그럼 마이너스 2죠. 거리니까 양수로 나와야 되죠? 플러스 2로 바꾸세요. 그리고 x의 개수, y의 개수의 제곱의 합을 한 다음에 루트 씌우시면 돼요. 그러면 루트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구했어요. 얘가 점 O와 저 직선 y는 x-2 사이의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 개념을 이용해서 썼는데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3루트 2가 돼야 된대요. 그러면 여기에 2분의 1과 2가 두 개가 서로 지워지고 루트 2분의 PR이 3 루트 2가 되니까 PR의 값이 나와버려요. PR 길이가 얼마가 되냐? 3 루트 2에다가 루트 2를 곱한 값이니까 얼마다? 6이다 라는 게 나와버립니다. 다 됐다. 우리는 지금 P점 좌표를 알잖아요. R점 좌표도 구체화 시켜놨죠? 문제 조건에 있어요. B, B-2라고요. 그러니까 점과 점 사이에 뭘 쓰면 되겠어요? 거리 공식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쓰시면 됩니다. 개념.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두 점 x1, y1과 x2, y2 사이의 거리. 얘는 어떻게 구한다? x좌표의 차이의 제곱에다가 y좌표의 차이의 제곱 하고 루트 씌우면 돼요. 결과적으로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죠. 네. 그래서 얘도 그대로 적용을 할 거예요. 점 P는 지금 뭐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라고 했고요. 점 Q는 B, B-2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면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B의 제곱. 얘네들도 차이를 봐야 되겠죠? 그럼 얘도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B의 제곱. 그것이 얼마가 돼야 된다? 거리가 6이 돼야 되는데 제곱한 식이니까 36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의 제곱 자체가 지금 2개 있는 거니까 얘가 18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곱해서 18이 나오는 숫자를 따지면 되겠죠?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8이 되겠죠? 그럼 B의 값은 하고 정리를 해보면 한쪽으로 쭉쭉 넘겨서 해주시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18이 돼요. 근데 B의 값은 지금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저기에 있는 숫자들 중에서도 B는 마이너스 1보다 크려면은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은 마이너스를 선택하면 안 되겠죠? 그럼 플러스 루트 18이 될 수밖에 없겠죠. 플러스 루트 18. 문제 조건에서. 그래서 B의 값은 마이너스 1 더하기 3 루트 2가 되겠습니다. B를 찾아줬어요. 역시나 첫 번째 조건 가만을 이용해서 B를 찾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이제 나는 뭐만 하면 되겠어요? A 값만 찾으면 되는데 이제 이 A 값을 어떻게 찾을 거냐면 나 조건을 이용할 거예요. C1과 C2의 넓이 B가 1대 4래요. 그럼 길이 B는 어떻게 될까요? 넓이는 단위가 제곱미터, 제곱센티미터였던 거 기억하시죠? 제곱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길이 B가 1대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PQ랑 QR을 지름으로 하는 원을 여기다가 그려보면은 여기가 C1, 요게 C1, 요게 C2라고 했을 때 얘들의 지름 또는 반지름의 길이 B가 1대 2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조건 나에 의해서 얘가 1대 2가 되는구나. 우리가 비율이 나오는 순간 뭘 생각해야 돼요? 내분점. PR을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 Q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Q점의 X좌표가 누구였었어요? A였죠. 내분점 공식만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 내분점 공식. 점 A가 x1, y1이고 점 B가
x2, y2일 때 m 대 n으로 선분 a, b를 내분하는 점, 그게 내분점이에요. 얘는 공식을 가급적이면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비율을 그대로 더하세요. 그리고 뒤에 있는 좌표랑 앞에 있는 것이랑 곱해주세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mx2 더하기 nx1, y좌표도 동일하게 my2, ny1 이렇게 해주시면 내분점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내분점 공식 적용을 할 거예요. 지금 뭘 내분한다고요? 저 Q라는 점이 어떤 애라고요? 선분 PR을 몇 대면? 1대2 내분점이라고요. 그러면 이 내분점 공식 이렇게 적용하기 편하게 하려면 점의 좌표를요, 그대로 두세요. 그래서 P라는 점의 좌표는 이미 뭔지 알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R이라는 점의 좌표도 뭔지 알아요. R점의 좌표는 우리가 X좌표가 B였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더하기 3 루트 2, 마이너스 3 더하기 3 루트 2인데 어차피 그 내분점에 우리는 X좌표만 A이기 때문에 A만 찾아내면 돼서 X좌표만 따져주시면 돼요. 뭐만 따진다고요? X좌표만. 몇 대 몇으로? 1대 2로. 대각선으로 곱할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이너스 1 플러스 3 루트 2, 즉 마이너스 3에 플러스 3 루트 2를 1대2 내분점이니까 두 개 더할 거죠? 3으로 나눈 그 값이 그 내분점에 해당했던 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의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2다. 그러면 A도 찾았죠? B도 찾았죠? 문제 조건에서 어떻게 하래요? A랑 B를 더하래요. 따라서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 더하기 4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정답. 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 조금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쉬운 방법으로도 B의 값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B를 쉽게 풀 수 있냐면요. 두 번째 솔루션 알려드릴게요. 얘를 지금 보면 내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서 얘기했잖아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안 쓰고 쉽게 푸는 별해를 알려드릴게요. 별해. 특별한 풀이란 뜻이에요. 얘가 6인 걸 이용해서요. 얘의 좌표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어떻게 구할 거냐면 지금 보시면 얘가 기울기가 1인 직선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다시 그려볼게요. 기울기가 1인 직선이고 요렇게 생겼어요. y는 x-2. 그러면 우리 P라는 점, Q라는 점, R이라는 점이 어딘가에 생겼는데 우리는 지금 P하고 R만 볼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서 PR의 길이가 6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미. 그럼 아래 좌표를 여기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안 쓰고 푸는 방법이 뭐냐면 얘를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수직으로. 근데 얘가 기울기가 1이잖아요. x가 증가한 것분에 y가 증가한 게 똑같은 비율이라는 거예요. 1대 1.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여기가 루트 2가 돼야 되죠.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가 45도고 여기도 45도여서 1대 1대 루트 2 비율을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요 길이 PR 길이가 뭐였어요? 6이죠. 여기가 6이에요. 그러면 이 길이는 6을 루트 2로 나눈 값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2 루트 3이 되겠죠. 루트 2분의 6이니까 3 루트 2가 되겠죠. 여기 길이가 3 루트 2다. 그 얘긴 뭐다? P라는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었었는데 거기에다가 3 루트 2만큼 더해주면 R좌표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B가 바로 나오죠? 마이너스 1 더하기 3 루트 2. 그래서 계산하지 않고도 이렇게 특수각의 삼각비 1대 1대 루트 2를 이용해서 B값을 바로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네. 그래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이다. 그러면 X축과 저 직선이 이루는 각 자체가 45도가 돼요. 그래서 특수각의 삼각비 45도, 45도, 90도 상황에서 1대 1대 루트 2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네, 그것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0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복소수 Z에 대해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것도 되게 자주 나온 것 중에 하나예요. 얘는요, 그냥 단원명이 깔끔해요. 그냥 복소수의 연산이에요. 분선을 해보면은 복소수의 연산이다.
근데 딱 보더라도 여러 번 곱하란 얘기잖아요. 거듭해서 제곱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얘는 100% 접근하는 방식이 규칙성 이용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Z를 여러 번 곱해가지고 뭔가 되돌아오는 거를 찾아내시면 되는데 우선 기억이 그거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죠. 그래서 기억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Z를 3번 곱하래. 그럼 Z를 일단 2번 먼저 곱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Z를요. 2번을 이렇게 곱해줬다는 겁니다. 일단 2번을 곱해야 3번 곱한 걸 고려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상태에서 분모는 4가 돼요. 그럼 분자는 뭐가 될까 봤더니 실수 부분만 따져볼게요. 플러스 1. 그리고 여기도 실수 부분만 따지면 마이너스 3. 그럼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럼 허수는 마이너스 루트 3i 마이너스 루트 3i니까 마이너스 2 루트 3i가 돼요. 그럼 2로 나누게 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가 2로 나누는 값이 되겠죠. 그럼 z제곱 찾았습니다. 그럼 z3제곱은요? z제곱이랑 z를 곱한 거죠. z 3번 곱한 게 얘기니까. 그래서 2번 곱했던 거랑 z 자체에 대한 것을 곱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딱 봤을 때 복소수에서 허수 부분만 따오면 루트 3i, 마이너스 루트 3i, i 부분 다 지워지고 실수가 되는 부분 요렇게 잡아내면 뭐가 나오냐면 플러스 1, 마이너스 3의 i 제곱인데 i 제곱은 뭐예요? 마이너스 1이죠.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개념. 복소수에서 i 제곱은 당연히 뭐라고요? 마이너스 1이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값이 얼마가 되냐면 4분의 4에서 이가 1 나와버려요. 1. 그럼 기억은 무조건 맞겠네요. 끝. 그럼 니은은 어떻게 푸냐? z 4제곱 더하기 z 5제곱을 물어봤는데 z 세제곱이 어차피 1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에 의해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z 세제곱으로 묶어내면 z 플러스 z 제곱인데 기억 때문에 얘가 얼마라는 거 알고 있어요? 1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억이 얘를 뒷받침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얘는 z 더하기 z 제곱만 나오겠죠? 그러면 z 더하기 z 제곱은 뭔가 하고 봤더니 얘도 이미 풀어놨어. z는 문제에서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i에다가 2로 나눈 거. z 제곱도 아까 계산 미리 해놨죠? 아,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에다가 2로 나눈 거. 이거 두 개 더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i 붙었던 부분들이 사라지고 2분의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아, 얘도 맞았네. 니은도 맞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디귿만 풀면 돼요. 근데 디귿이 n으로 써 있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마음 편하냐면 n에다가 장인의 손으로 한 땀 한 땀 대입을 하는 거예요. n이 1일 때. 숫자를 넣어봐요. 그럼 규칙성이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1을 넣게 되면 쟤는 뭐 나오냐면 z 더하기 z제곱 더하기 z3제곱 더하기 z4제곱 더하기 z5제곱 이렇게 나와요. 근데 보통 기억, 니은, 디귿 문제는요. 합답형 문제라고 해서 기억 이용해서 니은 구하고 기억, 니은 이용해서 디귿 구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기억을 이용해서 니은 풀었던 거 기억하시죠? 얘도 앞에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얘가 맞는지를 체크를 해보자. z 더하기 z제곱은 아까 얼마가 나왔었냐면 마이너스 1이 나왔었고 z3제곱은 더하기 1, z4제곱은 z, z5제곱은 z제곱이죠. 왜? z3제곱이 1이니까. 기억 때문에. 근데 우리가 니은에서 얘가 얼마라는 거 알아요?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아요. 그럼 다 더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네. 아, n이 1일 때는 된다. 마이너스 1 나오게 되는 자연수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n이 2면은? n이 2면은 z제곱에 z4제곱에 z6제곱에 z8제곱에 z10제곱을 찾으란 얘기인데 얘는 z제곱이고요. 얘는 z3제곱이 1이니까 z가 되고요. 얘는 1, 얘는 z의 제곱, 그리고 얘는 z가 돼버리죠. 그러면 아까 똑같이 요 니은에서 얘네 두 개 더한 게 마이너스 1, 얘네 두 개 더한 거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얘도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아, 2인 경우도 되는구나. 근데 이제 3일 때 볼게요. 3일 때를 보시면 z의 세제곱에 z의 6제곱, 9제곱, 12제곱, 15제곱을 물어봤는데
얘는 세제곱의 거듭제곱 형태니까 1을 거듭해서 곱한 거니 결과적으로 다 1이에요. 그럼 얼마가 나온다? 5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1이 안 되는 거죠. n이 3일 때는 문제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군요. 그럼 4일 때도 따져봐야 되겠죠. 4일 때 따져봤더니 z 4제곱, z 8제곱, z 12제곱, z 16제곱, z 20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z 세제곱 1이라면서요. 걔를 이용하면 z제곱 더하기 1. 얘는 z 플러스 z제곱이 나오니까 니은에서 우리가 구했던 거 얘가 다 마이너스 1이라고 했죠? 그럼 얘 얼마다? 마이너스 1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패턴이 눈에 보여요. 1, 2, 4일 때 되는구나. 근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3일 때 안 되네? 3의 배수일 때 안 되겠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다? 답은 전체 100에서 3의 배수를 빼주시면 돼요. 그럼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 중에 3의 배수인 거 몇 개 있어요? 99까지 있죠. 3부터 99까지 33개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가 있어야 된다? 67개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은 66개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죠? 그래서 기역과 니은은 맞고 디귿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역, 니은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쭉 같이 풀어봤는데 이렇게 푸는 방식 말고 또 다른 풀이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별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다 지우고 다른 풀이를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얘는 직접 여러분들이 대입만 하면, 시간만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기는 한데 난 이렇게 분수 같은 거 계산하기 싫다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다른 풀이를 알려드릴게요. 어떤 식으로도 문제를 접근할 수 있냐면 저 Z라는 복소수가 너무 지저분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분수로 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 2를 곱할게요. 그럼 2z는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i. 근데 양변을 제곱하면 얘가 항이 4개가 나오잖아요. 그것도 싫어서 2z 플러스 1이라고 해서 저쪽으로 넘겨버리고 싶어요. 그랬더니 i도 없어졌으면 좋겠죠. 그럼 어떻게 보면 되겠어요? 얘네들을 그러면 양쪽을 다 제곱을 해보자 라는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나오냐면 4z제곱 더하기 4z 더하기 1은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은 3, i제곱은 마이너스 1이어서 마이너스 3이 나와요. 넘기면 4z제곱 플러스 4z 더하기 4는 0이다. 4로 나눠버리면 z제곱 플러스 z 플러스 1은 0 나와버리죠. 근데 우리가 기억을 판단하려면 세제곱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스리슬쩍 z-1을 곱할 거예요. 근데 0에다 z-1을 곱해봤자 그냥 0이죠? 왼쪽에 있는 식을 전개하면 여러분들이 자주 보던 식이에요. z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그럼 z세제곱이 얼마가 된다? 1이 되는구나. 기억 맞겠네. 됐나요? 그러면 기억이 이미 맞았어요. 여기서 오케이, 기억은 맞았어. 그럼 니은은? 니은은 지금 z4제곱 더하기 z5제곱을 물어봤잖아요. 근데 기억에 의해서 얘는 z 더하기 z제곱이죠. 얘를 풀어야 되는데 이거 계산 안 해도 돼요. 왜? 여기 있잖아요. 얘가 이미 뭐였어? 0이었으니까 z 더하기 z제곱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니까 당연히 얼마? 마이너스 1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판단을 내릴 수도 있어요. 디귿은 어쩔 수 없이 해보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문제를 풀어서 여러분들한테 20번을 안내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에서 i라는 복소수를 없애는 방식으로 식을 변형을 해도 20번을 풀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다 한번 직접 적용을 해보시고요. 이제 21번 객관식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로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실수 K에 대해서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 y는 2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래놓고 뭐라고 했냐면 삼각형 AOB가 이등변 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서로 다른 K의 개수를 n, K의 최대값을 m이라고 하자. n 더하기 m의 값은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해보자고요? 그려라. 얘를 접근하는 방식은요. 저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A, O, B를 직접 그려보세요. 그럼 단원명은 뭘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2차 함수가 나와 있으니까 2차 함수의 그래프 자체가 이 문제에 대한
분석이 되겠구나. 그래놓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얘는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서는 저 2차 함수의 그래프랑 저 직선 y는 2를 한번 그려볼게요. 얘 y축, 얘는 x축, 그리고 쟤는 y는 2니까 y는 2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네. 이걸 되게 많이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x가 왜 사라졌냐면 x가 사실은 0 곱하기 x 더하기 2 이렇게 있는 거예요. 기울어진 정도가 0, 없단 얘기죠. 기울어진 정도가 평지란 뜻이에요. 안 기울어졌단 얘기예요. 제가 항상 수업할 때마다 얘기한 거, 평탄한 사람들은 눈이 이렇게 일자 눈썹이에요. 네, 기울기 0이라고요. 직선 y는 2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우리는 얘가 지금 현재 k,-2가 꼭지점이 2차 함수라는 걸 알아요. 그럼 대략 아무렇게나 그리세요. 마이너스 2 지점을 분명히 꼭지점으로 가질 테니까 여기 지나는 그냥 2차 함수, 아래로 볼록이죠, 심지어. 요렇게 그리세요. 아, 얘가 y는 x-k의 제곱에 마이너스 2구나. 그렇게 되면 여기 만나는 두 점이 뭐라고요? A랑 B라고요. A랑 B다. 근데 우리는 문제 조건에서 뭐 찾는다고요? 원점이었던 O랑 A, O, B가 무슨 삼각형이 되도록? 이것이 이등변 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K의 값을 찾아주는 게 지금 목표라고요. 그럼 생각해봐요.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 될 수 있는 케이스는 총 3가지가 나와요. 어떤 케이스? 첫 번째, AO랑 BO랑 서로 같은 경우. 네, OA랑 OB랑 서로 같은 경우. 두 번째, 어떤 경우 나오겠어요? AB랑 OB랑 서로 같은 경우. 세 번째, 어떤 경우 나오겠어요? AB랑 OA랑 서로 같은 경우. 이렇게 3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그럴 때 K값의 개수가 n이고 그때 K값이 최대값이 라지 m이니까 걔네들을 계산만 해주면 끝이라고요. 점과 점, 점과 점, 점과 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에요. 근데 이 원점은요, 0,0이라는 좌표를 우리가 이미 알죠? 그러니까 우리 뭐만 찾으면 돼요? 점 A와 점 B의 좌표를 구체화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려서 뭐 하자고요? A, B의 좌표를 구체화시키자. 그럼 저 3개의 조건들이 나오겠다. 3가지 케이스를 따져보자.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얘를 해석만 해가지고 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그래, 얘네들은 교점의 x좌표 먼저 찾아야 되는구나. 제가 얘기했었죠. 교점의 x좌표 뭐라고요? 방정식의 실근의 좌표가 x좌표라고요. 그죠? 그래서 뭐다? 교점의,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점의 만나는 점의 x좌표는 뭐다? 실근이다. 그럼 같다라고 둬야 되는 대상이 누구냐면 y는 2랑 y는 x-k의 제곱 마이너스 2죠. y 같다라고 두게 되면 어떤 식이 나오냐? x-k의 제곱 마이너스 2는 2다라는 식을 풀어주면 이 교점의 x좌표들이 나와요. 그럼 이제 찾아볼게요. 그럼 얘 x-k의 제곱 자체가 얼마면 돼요? 4면 되겠죠? 얘가 4면 2 빼서 2 나오잖아요. 그럼 x-k라는 것은 값이 두 개 나오죠?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럼 x좌표는 바로 나와요. k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래서 큰 값이었던 거는 k 플러스 2가 되고요. 작은 값이었던 건 x좌표가 k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AB 길이도 바로 나오죠. 어차피 y좌표가 똑같잖아요. x좌표의 차이만 구하면 선분 AB 길이가 나옵니다. 큰 값에서 작은 값 빼세요. 얼마예요? 4죠? 아, AB 길이가 4구나. 여기 있는 애들이 다 뭐가 나온다는 거 알아요? 4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풀어주면 끝이 납니다. A좌표가 이제 뭔지 알았어요. K-2,2. 그 다음 B점 좌표도 알았어요. K 플러스 2,2.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겠습니다. X좌표의 차이의 제곱 더하기 Y의 좌표의 차이의 제곱은 X좌표의 차이의 제곱 더하기 Y좌표의 차이의 제곱. 여기에 원래 루트 씌워야 되는데 루트 그냥 벗겨놓고 어차피 안에 것만 같으면 되니까 얘를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 4 날리고
k제곱하고 4, k제곱하고 4가 나올 테니까 지워지면 마이너스 4k는 플러스 4k가 돼서 k의 값이 얼마다? 0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 구했어요. 그 다음 5b 길이 구할게요. 5b 길이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면 어떻게 된다? 5b 그러면 x좌표의 차이의 제곱, y좌표의 차이는 2의 제곱이죠. 4죠. 이렇게 나와요. 그게 4 나와야 된다고 했으니까 루트 16이 돼야 되니 k 플러스 2의 제곱은 얼마가 된다? 12가 되는구나. 그러면 k 플러스 2는 뭐가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가 되겠죠. 그럼 이때 k의 값이 나와요. k는 뭐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가 나옵니다. 두 개 찾았어요. 이 밑에도 왠지 두 개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자, 5의 길이 구할게요. 5의 길이는 x좌표의 차이의 제곱, k-2의 제곱이네. y좌표의 차이는 2죠. 거기에 제곱한 것에 루트, 씌운 게 4 나와야 된대요. 그러면 k-2의 제곱이 12가 돼야 되죠. 루트 16이 4니까. 그러면 k-2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예요. 그러면 k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가 되겠죠. k의 값이 다 나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5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n은 5다. 그러면 k의 최대값은 여기서 뭐가 되죠? 네, 얘는 마이너스 2로 돼 있고 얘는 플러스 2로 돼 있는데 거기다 추가된 루트 12까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최대값은 2 더하기 루트 12. 얘를 좀 정리하면 2 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n과 m의 값을 찾았어요. 그 두 개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n 더하기 m의 값은 하고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은 7 더하기 2 루트 3이 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간편하죠? 그러니까 문제를 해석할 수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교점의 x좌표를 해가지고 실근을 찾은 다음에 그 실근의 좌표가 결과적으로 x좌표다. 네, 실근이 x좌표가 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번까지 이제 여러분들하고 갔는데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그러면 변이 3개가 있죠? 2개씩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케이스로 3가지로 나누시면요. 몇 개가 되는지 방정식 풀어서 나오고 그때 최대값을 구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 저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라니쌤이었고요. 우리는 3부 현준쌤하고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